전문가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개인 코칭이나 또 30분씩 무료 코칭도 문의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전문가들도 본인을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랬듯이. 여기 산 증인 있죠. 주주님, 제가 지난 시간에 북클럽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 분이 이분이에요. 북클럽 해달라, 강의해달라 했는데, 제가 못합니다 했는데, 곧 하시게 될 거예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 강사의 길에 가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다 전문가가 자기가 전문가 아니라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분들의 본연의 것을 꺼내서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코칭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아, 브랜딩이란 진짜 나를 찾는 거고, 진짜 내 걸 가지고 점점 자기다워지는 거,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것이군요. 라는 답을 들을 때마다, 아, 제가 잘 하고 있구나. 내가 되게 어렵게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은 그걸 또 금방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전문가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꺼내서 그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그거를 팔아서 수익화하고 이런 과정이 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전문가의 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기 지금 미나랩 보이시죠? 그 미나님이 브랜드 디자이너인데, 어, 원래 디자이너였으니까 20년 넘게 디자인했으니까 지금 디자이너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잘 꺼내지 않고 약간 회사 다닐 때 했던 일로 덮어놓고 있었는데 어떤 자기 발견 과정을 깊게 거치면서 훨씬 더, 자기 걸 잘 꺼내고, 그거를 상품화하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지금은 소상공인, 뭐 1인 기업자, 작은 브랜드의 브랜딩을 돕고 있는 브랜드 디자이너가 됐는데, 어, 그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너무 그쪽에 전문가로 잘 포지셔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1년 동안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이따 강의 내용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어, 뭐한 3개월 정도 나를 찾고, 그거를 컨셉화하고, 그걸 팔아보는 작업들을 3개월에 걸쳐서 할 거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단계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컨셉이 필요하면 컨셉을 하고, 세일즈가 필요하면 세일즈를 하고, 아직도 정체성을 더 찾아야겠다 싶으면 정체성 찾기, 세션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난번에 듣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오늘 이야기 듣고 또, 같이 얘기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저의 역사, 저의 뭐, 찌질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성장한 모습 이것저것 다 많이, 어,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실패한 얘기도 했고, 제가 또 성공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리부트 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하면서 좀 희망이 되었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제 얘기 플러스 제가 만났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볼게요.
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어, 제가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의 실패를 지난번에 더 좀 작은 성공과 많은 실패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코칭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의 성공, 그다음에 그 공통적인 원리를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사실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버는 것 같아. 혹은 저 정도 나보다 조금 실력이 덜 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거를 보면은 아, 나는 여지껏 뭐 했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도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짜 바쁘게 일하는데 뭔가 수익은 별로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진짜 많은데 실행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되게 서로 우리가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몇 년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것들을 좀 제가 발견해서 그거를 이번에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스킬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를 더 열심히 팠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인사이트는 그냥 딱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가진 그동안의 자산들 새로운 거를 배워서 뭔가 어, 장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쪼개서 그 안에서 나의 핵심 가치를 추출해야 된다는 얘기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그 추출한 나의 강점들을 전략적으로 그 순서 줄 세우기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고객이 반응하는 순서대로. 그래야지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거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반쪽만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남들이 뭔 상관이야. 내가 하다 보면 어느 날 될 거야라는 건데 사실 그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과 남들이 나를 원하는 어떤 스윗 스팟을 만나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배치를 잘 하시면 되는데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거기서 반응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인지를 다시 꼭 둘러봐야 된다는 얘기 제가 오늘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이게 심리적 기저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완벽이라는 게, 어, 되게 완벽주의라서라기보다는, 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완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 검사는 이 아들러 심리 검사에 그걸 넣은 이유도 어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가벼운 실험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계속 실험해 가면서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검사지를 아들러 심리학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 종합 검사. 진짜 이름이 긴데, 어쨌거나 그 박사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한 심리 검사인데, 이게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퍼스널 브랜딩이 어,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어떤 심리적 방어가 있는 거를 걷어낼 수 있는 어떤 기저들을 발견해 준다. 그래서 APBA라고 지었는데, 거기에는 나라는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나를 맡고 있는 장벽,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
뭔가를 하려면 이 정도의 완벽은 해야 돼.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줘야지만 난 나갈 수가 있어. 그런 나의 신념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해도 그냥 빨리 한번 실험해보고 가볍게 나갈 수 있어. 아니,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그게 제일 걱정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신념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허물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좀 마음을 열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뭔가 어떤 나에 대한 강점 정의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를 번역하는 어떤 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를 어떤 신화를 빗대서 그 캐릭터에서 너는 아폴로야, 헤라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캐릭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MBTI처럼 뭔가 성격 검사나 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콤플렉스라는 거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내 성격은 뭐 어떤 면이 제일 큰, 약간 우선순위에 있는지.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우리가 강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콤플렉스로 보면 약점이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사실은 그게 강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추진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일을 잘 벌려요. 근데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수습이 안 돼서 너무 나중엔 번아웃이 오거나 완전 퍼지거나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세팅해서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도해보고 굴려가면서 키워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한다거나 나의 시스템에 어떤 다른 거를 장착을 해서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통제를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와디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서 그 어느 날짜까지 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강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성숙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감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에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제가 브랜딩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 브랜딩을 키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은 나를 되게 이해하게 되고 나의 가치 이런 걸 되게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 효능감이 되게 높아져요. 사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나를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아,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배우거나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효능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자존감인데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 퍼스널 브랜딩을 진짜 내 거를 꺼내서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브랜딩 수업이 아니라 뭔가 자존감 수업 같아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하면서 되게 치고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게 아마 그 심리적 기저들이 다 작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성숙도에는 자기 가치감, 자기 자비감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런 검사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콘텐츠에 대해서 확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와 관련된 활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릴레이션십의 이슈기 때문에 팬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내가 브랜드 성숙도는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왜 드리냐면은, 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하든 명상을 하든 걷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할 타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잘 완성되고 무르익었을 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걸로 수익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너무 많이 알아서인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콘텐츠 앞에서 멈추는 거는. 그래서 진짜 역설적으로 뭔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두려워져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두려운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하면서 어떤 전문가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어, 더 공부만 하거나 더 연구만 하거나 이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단계에서 돕지 못하고 더 연구만 하다가 사실은 이게 상품화 될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나한테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혁신적인 정보거나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 그리고 완벽하려 더 준비해야 돼.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강박.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싶은 두려움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제가 이거 검사하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제이 성향이거나 완벽주의는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회피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사실은 그런 게 더 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스스로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지금 25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더 깊게만 가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더 이해하는 것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못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그런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만 쳐다보니까 내가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라고 할 때 여기 주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원하지 않아요. 마케팅 이유식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저한테는 지금도 되게 큰 레슨인 게, 아, 맞아. 사람들은 어려운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브랜드 전문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의 브랜딩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줘서 나처럼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저의 오류였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최고들과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잘못된 기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문가의 브랜딩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 많이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못하는가 봤더니 또 제가 이 사람들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는 저도 뭔가 뭐 마케팅 기획도 있고 정산도 따로 돼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실행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에이전시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도 어느 정도 일을 던지고 퇴근하면 일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어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획부터 정산부터 뭐 디자인에 뭐 릴스 만들고 뭐 카피 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혼자 해야 되니까 멈추면 안 되는 약간 그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되게,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들인 것만큼 적당한 시간 내에 적당한 거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되게 멈추게 되더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그런 요인들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함께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연간 멤버십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고치고 다시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동료가 있거나 내가 부장님이나 선배나 사수가 없어도 멘토가 코칭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간 구독을 만든 거고 연간 멤버십이죠. 제가 연간 구독이라고 하니까 뉴스레터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뉴스레터 아니고 브랜드 만드는 단계를 1년 동안 같이 하는 멤버십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실패 사례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던 건데 100명이 무료 강의에 왔어요. 정말 그리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유료 전화는 빵명이 됐어요. 너무 창피했고, 너무 이불 킥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타깃을 잘못 잡기도 했었고, 그때마다, 이거는 비포신이야. 난 애프터신에 잘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도 어설프게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빵명인 게 오히려 PPT에 올리기에 더 좋아. 이거 콘텐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참 여기 저를 오래 많이 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본 분들은 예전에 저한테 진짜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마케팅을 했고 브랜딩을 오래 했던 사람인 저도 개인으로 나와서 하려고 보니까 정말 백화점이었어요. 영어 스피치, 발음, 뭐 색채 심리, 글쓰기, 옛날에 꽁꽁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인 줄. 저 혼자 거기 강의 다 깔고 그 이것저것 그 주님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이유들이 다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뾰족하게 모으지 못하고 다 나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실행력도 있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한테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뾰족하게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저의 실패담 끝에 제가 얻었던 방법들을 얻었던 레슨들을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가 코칭했던 분들한테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이분들은 그거를 뛰어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네 분의 이야기예요. 패스트네님 같은 경우에는 아트 테라피 교육을 하고 있고 좀 우연하게 저랑 마주쳐가지고 제가 그거 콘텐츠 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 확장까지 되었었고 빠삐짱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이 정말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의 자기 콘텐츠를 잘 펼치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근데 어떤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아, 되는구나라는. 사실 제가 1년 프로그램을 계속 3개월을 하고 그다음부터 매달 똑같은 거를 매달 팔아보게 하려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리부, 브랜드 리부팅 클럽에 오시면 매달 하나는 팔게끔 할 거예요. 1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근데 그거를 제가 빠삐짱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저의 기조기도 한데 사람이 무언가를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끝까지 해보면은 거기까지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두렵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등 떠밀어서 한 번을 해보고 나면, 이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 상품이 더 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랑, 해팽이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해팽이님 오셨네요. 제가 좁히자 했는데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좁히긴 좁혔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어, 빵명이 와도 하자. 그거 콘텐츠 만드는 거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진짜 우당탕 계속 제가 밀어붙이면 물에 붙이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를 또 얻었어요. 제가 그 얘기도 오늘 나눌 거고. 오늘 여기 쿵님 얘기에 이거는 K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떻게 나의 강점을 더 피보팅 했는지 그 얘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페스티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클럽에서 제가 만났어요. 어느 북클럽? 북클럽도 아니고 그냥 낭독하는 모임이었는데 사실 인스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서 본인이 하는 어떤 제작물? 아이들하고 방학 때 이렇게 했던 제작물을 이야기를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 그때 느낌이 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 줌으로 그거 저한테 보여줬는데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거를 비주얼 아카이브를 하고 그걸 다시 전시회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발표하게 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만든 브랜딩 클럽 자기 내 안에서 자기 관심사를 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디벨롭하는 이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어린이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과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는 내 아이와 내 아이 친구들과 이런 거를 그냥 프로젝트로 한번 해봤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해서 그거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시면 진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제가 대치동에 불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어요. 한 2년 전 얘기거든요, 이건데. 그런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는데, 이때는, 어, 아이들을 우리가 6학년에 타겟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가기 전에 자기 관심사를 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근데 그때 보니까 엄마도 반응 좋고 애들도 하고 나서는 좋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로 데려오기까지가 어렵더라고. 6학년이기 때문에 이미 엄마가, 음, 데려오기가, 그러니까 막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6학년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말랑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럼 타깃을 3학년으로 좁혀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있는 창원에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또 아이들하고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도 가고, 뭐,
태국, 일본, 라스베가스 막 이렇게 다 초청받아서 강연회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분이 우리 교육에 너무 필요하다, 이런 극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는 진짜 뉴욕 유엔에 가서 한국 대표로 발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저희 리부팅 랩에서 3학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부트캠프를 3일 동안, 지난번엔 반나절이었는데 이번엔 풀리 3일 동안 해보자라고 해서 이미 거의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품을 이렇게 고도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작은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만이 서로의 그걸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른 버전, 여기는 어린이 버전. 근데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더 고액을 내고라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이거 하고 나서 지난번에 어떤 부모가 내가 애들 모아올 테니까 해달라고 따로 연락도 오고, 저한테는 중학교 형아들도 해달라고 막 쫄랐어요. 근데 제가 잘랐어요. 타겟 아니라고. 왜냐면은 계속 그걸로 갈 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엄마들이 고액을 내고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진 엄마들, 진짜 이 아이 걸 꺼내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이걸 진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강점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겟을 조정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6학년에서 3학년으로 정교화했어요. 그러면서 있던 작은 교실에서 실험 데이터가 세개를 진짜 세계로 가는 명분이 되었고, 지금 유엔, 라스베가스, 태국, 일본, 정말 공교육에서 지금 꼭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한 번 선생님들이 모시면 그 다음에 계속 모신다고 해요. 이게 실험하면서 타깃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내 사이즈를 키워가고, 사실 이 학생들 수업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훨씬 더 정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대치동에다가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오히려 사업자를 여기서 내고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들을 원하는 타겟이 있는 시장으로 내가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capture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좀 이런 사진인데, 어, 빠삐짱님은 정말 예원, 뭐 예고, 이렇게 서울대 기악과에서 피아노를 정말 탑으로 하시고, 한국에서 교수 활동도 하시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대학 보내고 나니까 혼자 빈둥지 증후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무기력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찾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컨셉화 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 이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 빈둥지 증후군에 내가 있었을 때, 내가 빈둥지 증후 애를 보내고 혼자 약간 힘들었을 때 클래식이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가장 돕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처럼 그런 공허함을 겪는 엄마, 그게 내 주변에 어떤 친구 엄마기도 했고 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음악회도 가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게 나의 타겟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어,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캐릭터를 원하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막 워크숍 할 때 질문해보면 노홍철이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그 노홍철이 유쾌함이 너무 좋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좋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남편분도 되게 유쾌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클래식과 유쾌함과 뭐 까불고 막 이런 거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클래식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이야기, 클래식 이야기를 좀 쉽게 재밌게 풀어주는 뮤직 텔러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쉽게 뭔가 그 음악가들의 뒷얘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사랑 얘기, 뭐 연애 얘기, 뭐 외도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들의 취향, 뭐 커피, 와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 음악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살롱드 빠삐짱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살롱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제가 정말 한 비행기 타기 작년에 제가 와디즈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 사실은 좀 바빴지만, 한 번만 경험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한 달씩 맨날 굴리려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샘플인데 그냥 사람이 안 모이더라도 몇 명이라도 내가 어떤 걸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구글 폼도 만들어 보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오면 마음 졸여서 다시 한 번 더 알리기도 하고 그 누구한테 돈 받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선을 약간 넘어보는 경험?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를 알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상품화하고 이렇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오면 이렇게 또 환대를 하고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겪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래서 억지로 정말, 사람들을 제가 정말 저의 지인과 모든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강남의 어느 파티룸에서 이렇게 살롱? 그 클래식 와인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LA 가셨는데 거기서 또 여기 주주님이랑 같이 LA에서 또 살롱 드 빠삐짱 인 LA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국에 한 번 더 오셨을 때 또 3회를 했죠.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오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분이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즉석해서 연주도 하시고 또 다른 더 큰 무대에서 뭐 패션쇼랄지 이런 큰 무대에서 연주와 함께 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날개를 달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아 내가 오늘 찢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자기 일에 대한 확신감, 그 다음에 너무 신나서 하는 거,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고, 연주를 같이 하면서 뮤직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가진 그 강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되고 시작은 피아노는 저는 못해요. 그냥 이제 피아노 말고 이런 클래식 얘기하고 싶어요 했지만 그걸로 살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원래 내가 잘했던 그 피아노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쪼개셔야 돼요. 그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해팽이님. 해팽이님은 정말 해팽이님 왜 해팽인지 아세요? 달팽이에 달이 아니라 해여서 해가 있을 때도 느리게 천천히 슬로우 푸드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해팽이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꺼번에 많이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어디 제가 구글 폼 이런 거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그 밑에 조그맣게 한식, 뭐 음식 이렇게 조그맣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해팽이 오셨네요. 영화님. 근데 이분이 음식에 관심 있는 거 알았는데, 이제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계속 던졌죠. 음식에 관련, 뭐, 궁중 음식도 관심 있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뭐, 아유,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이런 재래시장도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사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궁중 음식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타겟을 좁히자 하니까, 음식에서 건강. 근데 보니까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서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중에서도 채식으로 좁혔어요. 그래서, 야채로 뭔가 만드는 요리, 그 다음에 야채 주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러닝을, 하니까, 러너들을 위한 그런 건 없어요. 했더니, 달리기고 나면은 근육이 되게 피로하니까 그걸 회복해주는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걸 먹으면 근육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떤 독소를 빼주는 디톡스도 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혹시 제가 이번에 추천 마라톤 전에 100일 동안 채식으로만 한번 먹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콘텐츠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럼 해보시라고. 근데 진짜 죽을 똥을 싸고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래서 그걸 콘텐츠로 다 쌓아놓으셨으니까 진짜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대까지 가셔서 결국은 식품 영양학까지 공부를 하고, 뭐 한번 발표하라 그러면 뭐 이만큼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데 엄청 거기에 몰입돼 있고, 그걸 물어보면 막 사실은 뭐 하자 그러면 스크립트 이만큼 써가지고 오시거든요. 아, 나 혼자 소름 생각하니까.
이만큼 써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스크립트 없이 제가 바로 마이크 대도 막 줄줄줄 얘기해요. 그만큼 내가 애정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로 아직 상품 하나 브랜드는 이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분이 뭐 수익 얼마 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아닌데 없던 거에서 여기까지 찾고 이걸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감개무량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부터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리부팅 랩 여기 압구정 스튜디오인데 정말 이렇게 한 트럭을 싣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분이 그냥 여기서 제가 밝히자면 이날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팔렸어요. 저처럼 빵명이 온 거예요. 빵명이 왔는데 저 콘텐츠 찍으러 그냥 갈게요. 이런 거 얼마나 예뻐요. 그럼요,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분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음식 콘텐츠를 여러분 옛날에 헬로푸드라는 거 아세요, 혹시? 온라인에서 헬로푸드라는 그 음식 콘텐츠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음식 콘텐츠를 막 만드는, 그러니까 레시피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까지 하신 분이고 경희대 뭐 호텔 경영, 뭐 식음료 경영 이런데 교수님이시자 푸드 케이터링을 20년 동안 하시고 남편이 하얏트의 셰프여서 같이 뭔가 음식을 기획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그 스테이크 브랜드 때문에 미팅이 있었는데 일부러 해페이님 오는 날짜에 잡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 오늘 오실 건데 좀 봐달라고. 그래서 미팅을 겹치게 해가지고 이분이 엄청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어떻게 팔로를 하면 되는 것까지 정해주셨고 심지어 이게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데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가게도 막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 연희동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하시라고. 나 돈 안 받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판매로 하기로 했고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막 해피님 눈이 동그래지고 저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얼마 돈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 괜찮다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잘하시면 제가 더 좋고 또 다른 막 그러니까 음식 트렌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 가보시라고 하고 여기 벤치마킹 하시라고 하고 여기 냉동에서 이렇게 판다고 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그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브랜드적인 건 알려줄 수 있지만, 이 요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님보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전문가니까 훨씬 더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톡스 러닝 코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기회가 우연히 계속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 그게 실제 강의로 연결되기도 하고, 내가 팔 수 있는 판로도 만들고,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열어야 될 그 가게를 그냥 제공할 테니까 여기 와서 판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해평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어, 기회인데, 이거는, 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 이분은 진짜 강의도 잘하시고 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교사 나는 안 하고 싶다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나는 그냥 사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해서 이런 사진관이나 뭐 연습실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 상태에서 저한테 왔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 제가 보니까 한 1,000에서 2천 정도는 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부러웠죠. 저보다 훨씬 잘 버니까. 근데 이런 사람 나한테 왜 왔나. 근데 제가 심리 코치는 잘하니까 그거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돈을 왜 벌어야 돼요? 막 이런 상태였는데 어떤 그 아까 말했던 심리적 기저, 나를 맡고 있는 그 무언가를 걷어내니까 이분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몰입을 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낼 것 같고, 정말 과잉 책임감이라고 하죠. 걔네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를 다니는 게 싫은 게 애들을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너무 싫어. 전 강의 안 해요.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하고, 코칭도 잘하고, 촉진도 잘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봤더니 내가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그러냐, 아니면 학부형이 괴롭혀서 그러냐, 아니면 학교에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냐, 등등 여러 가지 이후에 학교 생활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학교를 가기 싫어서 그만뒀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내가 잘 이렇게 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애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어요. 근데 왜 싫었을까라고 봤더니 어떤 과몰입으로 인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내 것 같고 걔네들이 잘못된 것도 내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보람도 있는데 되게 감정 소모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분의 강점 테스트를 해보니 촉진과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소그룹에 들어온 사람들 되게 많이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쿵님 만나고 왔더니 저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에너지가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촉진시켜 주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촉진시켜 주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을 돕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창업해달라고 하면 창업도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했더니 저는 사장님들이 망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갖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것처럼 내가 애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들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내가 강의했고 컨설팅을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 사업을 내가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나는 그 사람이 어, 사업을 열게 해주고 사업을 잘하게 촉진시켜주는 역할만 하면은 더 낫다. 그러면 내가 계속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창업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창업한 사업이 잘 되게 오히려 마케팅 컨설팅을 더 많이 해보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자기의 강점을 쪼갠 거죠.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부분과 싫은 부분을 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한 다음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촉진하는 거, 그 성장하게 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업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숙소 마케팅, 그다음에 필라테스 업장 마케팅. 그러니까 오프라인 샵이 있는 사장님들의 사업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본인이 되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7번, 8번 똑같은 수업을 매번 하는 거가 너무 지루했는데 계속 다른 업장들을 다니면서 내가 마케팅을 도와주다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대로 하고 사람을 촉진하는 것도 그대로 하고 사장님을 동기부여하는 것도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을 내가 다 책임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것, 어떤 감정 노동을 빼고 내 진짜 강점만 쏙 빼서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도 하게 됐고 지금은 다시 3천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정말 30대인데 너무 부럽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피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오늘 내 강점을 비싸게 파는 법에서 오늘의 레시피는 이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을 진짜 원석이죠. 그거를 분리해 보는 거. 내가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그다음에 쉬웠던 거, 불편했던 거. 그냥 학교 생활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나는 가르치는 거 안 할 거야. 누구 창업해 주는 거 안 할 거야. 사람들이랑 안 엮일 거야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아, 애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건 좋았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괜찮았지. 근데 걔네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었던 거. 학부모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학교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됐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장님의 사업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촉진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빠삐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피아노는 더 완벽해야 돼. 지금 저 피아니스트로 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했지만 클래식으로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럼 그걸로 살살 제가 꼬신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다가 피아노를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깨뜨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점심시간에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음악회 같은 걸 갔어요. 근데 보니까 라디오에서 음악을 막 해설하시는 그런 분들이 음악가가 나와서 막 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뮤직 텔러 것처럼 얘기해 주시다가 아, 이 부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가서 바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빠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뮤직 텔러를 하다가 필요하면 그 부분 내가 피아노 연주해보고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거 못해요 하더니 내가 하고 싶은 뮤직 텔러의 일을 클래식을 소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흠뻑 빠져서 사람들한테 피아노도 연주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피아노랑 이걸 같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버려뒀던 것도 다시 재생이 돼서, 그거가 메인은 아니지만, 훨씬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원래 피아니스트가 와서 얘기해주니까 훨씬 더 다른 색다른 또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채굴 해가지고 쓸 것만 써서 어,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내가 싫었던 경험 속에서도 내 역량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는 안 도망가요. 아까 그 선생님의 촉진하는 능력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도망가요. 저도, 어,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 옛날에 만났으면, 너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20대부터 쭉 들었거든요. 지금 정말 계속? 정말 최근 한 달 전까지?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촉진하거나 동기부여하거나 아닌 그 사람의 장점을 뽑아서 아, 그것 좀 해봐. 이렇게 디벨롭 시켜주는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이니까 옛날에 제가 이걸 전문성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저한테 그냥 오지랖이었어요. 근데 그 오지랖이 저희 브랜딩이나 심리나 이런 거에 붙으니까 저의 되게 따뜻한 뭔가 되게 잘 케어해주는 그런 코치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숨쉬도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크샵을 많이 하고 코칭을 많이 해요. 그게 제 역량이죠. 브랜딩, 컬러 이런 거 다 빼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그냥 수다 떨어도 저는 자꾸 그걸 할 거예요. 너 뭐 좋아해? 너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뭔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량이에요. 절대 안 사라지는 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기술로 학원에서 배운 뭐 피아노냐, 마케팅이냐, 뭐 심리학이냐, 뭐 연주냐, 뭐 영어냐, 불어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거를 여러분은 너무 쉬워서 그거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되니까 제가 그걸 더 디벨롭 했을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저는 오랫동안 광고 대행사나 마케터로 일하면서 이런 회의도 많이 하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서 컨셉화하고 정리해서 다시 실행하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것들을 디벨롭 해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후천적으로 또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VOD 강의로 막 하는 것보다는 워크샵에 강하니까 무조건 저의 컨텐츠는 워크샵이 있고 워크지가 있고 그다음에 코칭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아주고 그래서 저를 포텐셜 디벨로퍼라는 어떤 컨셉화해서 저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저의 것인 거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나이가 너무 쉬운데 이걸 어떻게 돈을 받아?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오린 거예요. 그런 강박. 돈을 왜 어렵게 벌어야 되나요? 돈은 쉽게 벌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건져 올려서 이렇게 전면에 배치하면 그게 비싸게 팔리는 핵심 엔진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이걸 하려면 더 어려운데 나는 이게 쉬우니까. 어떤 사람은 노션에다 정리해도 노션 막 오거나이즈 잘해가지고 제2성향 강해서 어떤 플랜하고 프로세스 잘 짜고 이런 사람은 노션 템플릿 파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 노션 템플릿을 받아도 아마 못 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저는 그런 건 못 팔아요. 근데 저는 포텐셜 디벨로퍼라서 내가 네 거 뽑아줄게. 30분만 나랑 얘기해봐. 그럼 내가 다 엮어줄게. 사실은 거의 요즘은 이런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를 오래 만나지 않은 사람, 그냥 처음 본 사람이 한 30분 정도 만나면 계속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강점이네. 약간 돗자리 깔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미안할 정도로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인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당장 가져다 쓸 강점, 그 영양분이 과거를 쪼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비싸게 파는 원리 다시 정리하면 내가 싫었던 경험을 폐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쪼개서 좋고 쉬운 것만 추출해가지고 지금 거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줄을 세워야 돼요. 가장 먼저 무엇 보여줄지, 가장 센 무기가 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심리적으로는 컬러나 막 색채 심리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컬러를 마케팅을 참을래요. 저는 컬러만 할래요. 이랬더니 우리 주주님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사람들 다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참으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그게 대브랜딩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브랜딩을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브랜딩을 맨 앞에 놔두자. 그리고 내 경력 25년을 뒷받침해서 팔기에 되게 좋은 게 내 브랜딩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뒤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 다닐 때 정말 미쳐서 일을 했었고, 집에도 안 가고 막 라꾸라꾸해서 자면서 일했었고, 너무 재밌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했는데, 왜
그건 회사에서 했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왜 밖에 나와서 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럼 밖에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개인한테 적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대 회사로 했던 거를.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팔 수밖에 없었고, 제가 좋아했던 심리학이 그렇게 붙더라고요. 그렇게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센 무기를 맨 앞에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겟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패스티나님 해보니까 6학년 아닌 것 같아. 3학년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 할 때 제가 분명히 여자애들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남자애들 너무 엉성해가지고 이 시킨 대로 잘 안 하고 뭔가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레퍼런스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야무지니까 제가 그래서 아주 쪼개줬어요. 3학년 여자애들로 야무진 애들로만 구성해서 한 5명 해보시라고.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해서 다른 애들도 할 수 있게 펼쳐보자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빠피장님도 한 번 여기 서울에서 한 거니까 LA에서도 하고 이제 뉴욕 가서도 하시고 파리 가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거야말로 디지털 노마드 아니에요? 왜냐면 PPT도 있고 음악 있고 내가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3355 모여서 어딘가에 파리 샌드강에 어디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살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줄 세우기로 정리를 할 때 강력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력한 거 맨 앞에 놔두고 이게 승부처예요. 이걸 맨 앞에 두셔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계속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 뒤에다 붙일 거는 내가 좋아. 여러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줄 세우기 하라고 해요. 저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제가 브랜딩을 맨 앞에 놔두고 컬러와 심리는 사실 마음은 맨 앞에 두고 싶었지만 두 번째로 뒀어요. 그랬더니 이게 더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하는 사람 중에 심리하는 사람, 브랜드 하는 사람 중에 색채 심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브랜드 하는 사람 중에 아들러 심리학까지 한 사람은 없고 그걸로 검사지까지 개발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독보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래머하고 반복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고도화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저는 VOD 워크샵이었고 그게 그 심리 검사지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서,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꾸면 진짜 새로운 가치가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다음에 내 흥미, 그다음에 그걸 반복하면서 시스템화 시키면서 고도화되고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근데 이제 혼자 하면 자꾸 멈추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게 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강점세포 1월에 정말 텐션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찌르는 줄. 정말 7팀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한 10명씩. 그런 한 70명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 텐션이 가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 텐션이 떨어져요. 다시 챌린지로 쪼여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챌린지 형태로 가고 미션을 줘서 그걸 못하면 다음 걸 못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번에는 챌린지 형태로 그 미션을 클리어해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미션을 다 한 사람만이 저랑 소그룹 코칭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이제 혼자 하면 계속 이게 맞나? 누군가의 피드백을 안 받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동료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어, 시스템적으로 내가 계속 혼자가 아니고 동료가 있고 보스가 있고 팀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멈추고 자책하고 다른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떻게 할 거냐면은 강점세포 챌린지로 작년 버전에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나는 어떤 캐릭터고 무엇 때문에 멈추고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거를 좀 정리하는 세션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그 심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단 강점으로 상품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의 방향성, 정체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 그치만 그때 아직 상품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방향성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수업을 제가 4회 해보니까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8회로 했는데 이거를 8회도
8주로 하면 2달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주 2회로 그냥 월수, 화목, 뭐 이렇게 오전반, 새벽반, 뭐 주말반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8회를 컨셉을 맞는 거. 왜냐면 컨셉이 없으면은 아무도 나를 기억 못 하잖아. 두루뭉실하게 하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와 서사를 입히는 거.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의 구조를 가져갈지, 어떤 브랜드 아키텍처를 선명하게 시각적인 언어로, 그 다음에 컨셉화된 언어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컨셉이 제대로 잡히면 그게 알아서 팔아줘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게 남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화 과정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는 350만 원짜리 비즈니스 빌드업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왜냐면 수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번으로 안 되고 되게 어려워 혼자는. 그런데 어쨌거나 미션이 주어지면은 엉성해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로 매길 건가. 가격을 제일 어려워해요. 내 가치를 내가 매겨야 되는데 저도 어려웠고. 그래서 어떤 세일즈 구조에서 가격이나 근데 퍼널이라고 하죠. 깔때기로 이렇게 넓은 잠재 고객부터 중간에 한 번 산 사람, 단골, 그다음에 계속 남한테 소개해 준 사람 이렇게 좁히는 퍼널을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SNS에 어떻게 나를 알려야 또 사람을 모을 거잖아요. 어떤 잠재 고객과 팬을 모으는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그다음에 무조건 팔게 합니다. 무조건 팔아서 갖고 와야지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뭐 1,000원 팔기, 10,000원 팔기 이런 것들을 할 거고 그게 이제 8주 워크샵에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근데 강점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수익화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제가 와디즈 할 때 작년에는 전혀 광고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온 팬과 지인과 건너 건너 저의 수강생들과 이걸 다 모아서 다시 쫙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또 되팔았던 거였는데 올해는 제가 좀 투자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해봤다고 투자를 해서 그걸로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제가 몇 천만 원을 주고 그 아들러 심리학 검사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와디즈 하면서 광고도 태우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광고비도 내고, 여러 가지 작업비도 내고, 디자인비도 내고, 여러 가지를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 나는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번에 좀 덜 벌어도 다음번에 더 벌면 되니까 지금 내 상품을 고도화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봐야지 어떤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어, 1년 동안 우리가 반복 가능한 환경, 강점을 발견하고 컨셉을 만들고 그걸 다시 수익화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수정하고 재실행하는 거를 1년 동안 하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다시 강조드리면 새로운 거 만들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 경험을 쪼개는 거예요. 아까 제가 K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을 쪼개서 내 영양분을 건져서 그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은 지금 실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세이국이라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데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맨 앞에 놔두고 무엇을 먼저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가격표가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세웠어도 내 타깃이 원하는 사람한테 핏에 맞게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게. 내가 그냥 무조건 내놨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내가 내놓은 상품을, 근데 내가 뾰족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핀포인트가 맞을 거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라이펄슨이 나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딴 데는 안 팔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2천만 원짜리를 팔게 됐냐면 그 사장님이 브랜드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제가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 팀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CEO 코칭을 하지 않으면 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CEO의 철학이나 소울이 정확하게 이런 심리 검사에서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가치관이 세팅이 돼야지 그게 내 브랜드에 녹아나고 그래야지 이 CEO의 마인드가 녹아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는 행동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그걸 보고, 아, 사장님이 저걸 원하고 저걸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고, 브랜드도 끝단까지, 고객까지 갈 때 CEO의 마인드가 쭉 같이 연결이 돼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CEO 코칭을 하고 CEO 개인 코칭이나 심리 코칭을 하지 않고 제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약간 고민을 하시더니, 아, 그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진짜 내 걸로 평생 오래갈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시죠라고,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당 50만 원짜리 코칭이 됐고, 하루 만나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3시간씩 만나면. 그치만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왜냐면 1시간을 만나도 그 뒷단에서 제가 준비해 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냥 1시간 시간당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서 내가 하는 작업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강력하게 내 얘기를 아까 확신감 있게 하려면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이 쌓였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을 하면서 더 확신감이 들었어요. 이 심리학 기반의 그 무언가를 하는 게 더 확신감이 왜 들었냐면은 이분이 저랑 컬러미 과정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 아직 브랜드 만들어야 되는 단계는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컬러미라는 제가 색채 심리 프로그램밖에 아직 안 했는데 개인으로 그분이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의 결과물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고 자기가 약간 아리까리 했던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나니까 자기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되고 나니 자기가 직원들 하는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단어가 달라졌던 것 같다. 그러니까 3일 걸려오던 걸 하루 만에 해오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일이 더 빨라졌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3일 이전에 속초에 워크숍을 갔었어요. 회사 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컨셉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박의 의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랬어요. 감사해요. 대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이런 반박이 들어오거나 이런 의견을 브레인스토밍 할 때 들었으면 사실은 내가 흔들렸을 거다. 흔들려서 바꿀까? 가격을 바꿀까? 상품 컨셉을 다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텐데 확실하게 내 의견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나를 보니까 어떤 기준이 굉장히 정해졌고 이게 우리 회사의 기준이 될 거고 이걸로 정확하게 나는 수익을 50억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안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우리 아직 다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하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컬러미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뒤에 마케팅이나 기술은 그 이후에 배우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배우고 내 거를 꺼내놓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흔들리니까 그 기술만 배우다가 시간이 다 가고 남이 더 좋다고 하면 그걸 또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과는 혼자만의 의지라기보다는 계속 실험하는 환경이 돼야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몇 천만 원 들여서 브랜딩 검사, 심리 검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내가 검사를 만들어야지라고 목표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내가 생각한 이 타겟들이 왜 멈추지? 왜 이 사람들이 안 하지? 이거 좋은 거 에센스가 있는데 왜 이걸 안 쓰고 자꾸 딴 데서 찾지? 나는 왜 그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좌절하고 회피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분명히 심리적인 기저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까지 갔는데 제가 아들러 선생님들을 붙잡고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저 이것 때문인데 이걸 검사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걸로 표준화 시킬 수 없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병리학적으로 안 가고 뭐 수평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 선생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수업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고도화돼서 약간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그게 저는 엔잡이라고 생각해요. 엔잡이 내가 여기서 브랜딩 수업하고 심리 수업하는데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거 팔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그 브랜드 워크지를 판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간 사업을 해도 내가 워크샵을 할 수 있는 내가 왜냐면 워크샵을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 아까 줄 세우기에 맨 앞에 있는 거를 어, 활활 불태워 줄 수 있는 다른 소스들이
있을 때 그게 나의 다른 파이프라인이 되고 그게 N잡이 되는 거고 A가 있으면 A 다시 뭐 2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되면서 수익화 라인도 생기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메인 콘텐츠의 힘도 더 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계속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강의를 팔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강의를 판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나 스스로를 저를 검증했던 어떤 시스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키워온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갈 사람을 찾는다.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고, 저는, 저를 통과해서 퀀텀 점프 할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저를 레버리지 하실 분, 저를 통과해서 훨씬 더 퀀텀 점프 하셨으면 좋겠는 분들, 나를 통과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만난 사람들, 나를 통과해서 나의 고객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질 높은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 자꾸 멈추는 사람, 혹은 강점이 있는데 막힌 사람, 뭘 팔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팔지 모르겠다. 혹은 내 이름으로 수익화를 내고 싶다. 회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어떻게 잘 엮으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나도 내 거 꺼내서 쪼개서 건져 올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같이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줄 세우고 컨셉 만들고 반복하는 그 고도화 하는 이 리부팅, 브랜드 리부팅 클럽이라고 이름 지어서 지금 약간 입에 안 붙어서 좀 쑥스러워요. 브리클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또 되겠죠. 여러분이 많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 같이 갈 플레이어들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입장 신청하기. 요즘 이거 제가 요즘 AI를 이렇게 해봤는데 좀 다르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AI도 제가 만들어봤고, 그 인스타 콘텐츠 만들 때 시리즈별로 몇 초 안에 뭐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는 프롬프트도 만들어봤고, 그래서 뒷단에 아까 제가 마케팅 세일즈 할 때는 그런 AI로 만드는 어떤 마케팅이나 자동화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죠. 사람들 풀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미리 내가 콘텐츠로 막 이미 달고는 예열을 시켜놓고 온도가 높아진 고객한테 파는 거 그런 것들도 제가 다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에 몸에 익진 않아요. 제가 알려줘 보니까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 뒤돌아가서 또 딴짓한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화면 켜시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질문 지난번에 많았는데 제가 또 화면 켜고 누구 시킨다 막 이러면서 네, 네네 애지님 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세분화하게 해서 전문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럼 네 뭔가는 하고 싶은데 난 해본 게 없어라는 이제 전업주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까요, 그분들은? 전화부 제가 이제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다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심리 검사나 강점 세포에서 내가 겪어온 일들, 내가 해온 일들, 내가 좋아하는 거, 사실은 관심사 이런 것들 펼쳐놓고 꿰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꿰서 하나의 강점을 맨 앞에 세워보고, 그거를 한번 팔아보고, 팔아봤더니 안 팔려. 그게 뾰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 컨셉으로 다시 와. 그래서 컨셉화를 다시 해. 그냥 컨셉을 만들어서 다시 나갔더니, 이번엔 좀 반응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컨셉으로 와서 약간 갈고 뾰족하게 한 다음에 다시 팔아보고, 요 과정을 왔다 갔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주미지 님도 글쓰기, 지금은 글쓰기로 날라다니죠. 우리 꽁꽁멍에서 완전 막, 진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정말 파워풀하게 활동하시는데, 처음에는, 글쓰기 자기 얘기 안 했었어요. 전혀. 부동산 플랫폼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근데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일, 좋아하는 일, 여러 가지 쭉 펼쳐놓고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었었고, 국어 교사 아버지였었고, 뭐 시로 상도 받았었고,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 아이들 논술 코칭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에도 블로그 글 쓰러 들어간 거였다는 거. 그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지금 뭐 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꺼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만난 의사 선생님도 제가 전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해외에서 삼성에서 유통을 한 10년 하신 분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글로벌 시장 나 말고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인식을 깨주는 게 아마 강점세포나 아니면 심리 검사나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부터 걷어내고 이게 내 거구나라는 확신감 먼저 가져야 다음으로 상품화나 컨셉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의 것을 꺼내보는 거는 누구나 20년, 30년 살았으면은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아까 패스트님이 하는 아이들도 자기 관심사와 강점이 있는데 해온 게 회사 생활 안 했어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걸 좋아해.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전문가는요, 어떤 일에 좀 오래 해봤거나, 어떤 일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거나, 어떤 장사를 어느 영역에서 해봤거나, 어떤 부류의 회사에 좀 오래 다녀봤거나, 가정주부도 일한 적 있고 학교 다녔고 관심사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류의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류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어딘가에 있었었고. 근데 그거를 상품화하지 않고 그걸 내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역량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뽑아주고 아까 그 K 선생님이 누군가를 촉진하고 이런 거는 일의 자배 성격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팔지, 내 상품을 어떻게 꾸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꽃집을 해도 내가 어떤 식의 것을 만들어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어, 펼쳐놓고 쪼개보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탈탈 털어서 보자. 이런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상세 페이지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점 세포, 그다음에 컨셉,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이렇게 갈 건데 수나님 지금 오셨는데 지난번 수업 물으셨었어요. 저는 세일즈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미처 못 드렸네라고 해서 단톡에 올릴까 하다가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왜 그 사장님 대표 그 스테이크 사장님한테 브랜드 만드시려면 CEO 코칭 하셔야 돼요라고 했던 이유가 심리적인 거 먼저 하셔야지 확신감을 갖기 때문에 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 3단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디폴트 값으로 강점 세포는 모두 다 하셔야 돼요. 심리 검사랑.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컨셉으로 갈지, 어떻게 세일즈를 할지에 대한 확신감이 들기 때문에 두 번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한 번은 모두 다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셉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한 달 쉬었다가 3개월째의 세일즈만 들으셔도 돼요. 그치만 강점 세포는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작년에 들으셨던 분도 또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조금 더 상품화, 방향성? 콘텐츠 방향성을 찾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조금 수정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 안내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매달 돌아가는데, 매달 만약에 그 수업이 나 너무 힘들고 요번에 여행 가야 돼서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은, 특강만 들으셔도 돼요. 매달 다른 온라인 특강과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한 번, 오프라인 한 번이 있을 건데, 그냥 강점 세포는 컨셉 세일즈 맨날 돌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럼 이번 달은 쉬고 특강만 계속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특강에서 그 달에 했던 거 좀 정리하는 세션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완주하신 분들은 소그룹 코칭에서 조금 더
짚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달에 어떻게 갈지 방향성을 또 체크해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코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우리 사진 먼저 찍을게요. 우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혹시 화면을 켜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여보세요? 둘, 셋. 부끄러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참 이거 안 키고 한지. 근데 좀 다른데 특강 가면은 다 안 키는 데 많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끄고 하고 이거 말하시는 분도 말 안 하는 경우 얼굴 안 키고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주부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왜냐면은 주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주부죠. 주부고 과거에 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울컥한데 꿈을 누가 허투루 꿉니까? 그 꿈을 다 꿈 꾼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어, 접어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 좀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랑해 주게 돼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었네. 나 이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 나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별거거든요. 내가 너무 쉬워서 별거 아닌데 그걸로 돈 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숨 쉬듯 쉬운 거,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의 뜨거운 후기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으면 단톡방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꿈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난번에 특강했더니 지금 바로 와디즈 가서 결제한다고 막 찾으셨는데 못 찾았다고 개인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림 신청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1000명을 어떻게 초반에 모았는지 알림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1000명 초기 1000명을 모은 비법, 사례집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거니까 알림 신청만 하셔도 되고, 알림이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땡 하면은 펀딩이 열리거든요. 그때 요이 땡 할 때 슈퍼 얼리버든이 20명밖에 없으니까 그때 빨리 땡 칠 때 얼른 구매하셔야 제일 낮은 가격에 사실 수 있고, 브랜드 리부팅 클럽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점 매수 아시죠? 지금이 제일 싸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동안 했던 콘텐츠를 쫙 모아서 제일 최상의 것으로 가져왔지만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 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지금이 제일 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고도화 시키면서 계속 비싸게 가시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줘. 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기는 톡방에서 받는 걸로 하고 제가 30일 날 라이브 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